올해 20살이 된 준서는 할아버지에게 안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벗어야 되는데. 무릎이 활처럼 굽어가고 손과 발에 힘이 빠져가는 준서. 할아버지는 품에서 놓을 수가 없는데요. 최근 들어 준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 걷는 것도 서는 것도 할 수 없기에 할아버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13년째 이어진 준서의 투병 생활. 어린 시절 부모가 곁을 떠난 뒤 그 곁을 지켜온 세월만큼이나 할아버지의 얼굴에도 주름이 깊어졌는데요. 염증으로 머리가 빠지고 점점 쇠약해져 자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준서를 생각하면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준서 사실은 지금 현재는 제가 없으면 화장실도 못 가거든요. 안아야지 되고 업어야 되고 어깨에다 묘야 되고 이런 입장이라 저 없으면 뭐 준서는 누가 돌볼 사람이 없어요. 옷을 걷어올리자 상처로 얼룩진 피부들이 보이는데요.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희귀 질환인 연소성 피부 근염을 앓고 있는 준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몸 전신에 물집과 고름이 흘러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는데요. 지난 10여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연고를 발라준 할아버지. 준서의 상처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준서의 밝은 미소가 사라지기 시작한 건 7살 무렵. 단순 피부 질환인 줄 알았던 증상들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부터였는데요. 몸이 너무 가려우니까 밤이고 낮이고 매일 긁더라고요. 낫지를 않으니까 큰 병원으로 한번 가봐라. 그래서 이제 그때 서울대병원으로 가게 됐는데 계속 검사를 말도 못하게 많이 했어요. 피 검사서부터 조직 검사, 피부 조직 검사도 해보고 다 하셨어도 변명이 안 나왔어요. 그냥 희귀병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인조차 분명하지 않은 고통 속에서 피부는 벗겨지고 호흡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주로 다리랑 배 쪽이 제일 아팠어요. 다 살이 벗겨지고 피나고 그런 상태였어요. 거의 기절할 정도로. 그때는 제가 저를 싫어했어요. 그냥 맘대로 안 되니까. 병원에서는 그냥 울면서 이 소독약을 바르면 울면서 얘가 거의 울면서 살았어요. 어렸을 때는. 왜요? 아프니까. 이제 나이 조금씩 먹어가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그래갖고 유급이 돼갖고서에 또 다시 지금 고등학교를 1학년서부터 다시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제 병원에서 나온 제가 이제 지금 고2인데 올해 고2가 됐는데 고1 때 이제 병원에서 나온 거예요. 준서가 학교 갈 준비를 합니다. 한창 멋을 부릴 나이지만 스스로의 모습을 감추기에 바쁜데요. 모자를 왜 쓰는 거예요? 편해서요. 어떤 게 편한 거예요, 모자를 쓰면? 그냥 익숙해서. 처음엔 머리를 밀었을 때부터 써가지고 계속 그때부터. 점점 마른 외모에 40kg를 간신히 넘는 준서.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든 준서를 세상 밖으로 데리고 나오고 싶었습니다.
2층에 살고 있는 준서에게 외출은 언제나 계단부터 시작됩니다. 가파른 그 계단을 할아버지와 준서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함께 오르고 내려왔는데요. 혹시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넘어지진 않을까 늘 다니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다행히 오늘도 무사히 계단을 내려와 준서를 학교에 보냅니다. 천천히 가, 차 조심하고. 학교를 가는 준서의 뒷모습을 보고도 할아버지의 발길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데요. 모자를 자꾸 쓰고 다녀서 옆에를 못 봐요 잘. 그래갖고 내가 걱정이 돼갖고 항상 지켜보고. 모자를 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친구들한테나 후배들한테 보여주기 싫으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 할아버지의 품을 벗어난 준서가 혼자 힘으로 학교로 향합니다. 때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지고 예기치 못한 위험이 다가오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 또한 준서가 감당해내야 할 몫인데요. 근데 이렇게 학교 가다가 위험할 때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때요? 익숙해서 잘 피해 다녀요. 아슬아슬한 등굣길, 오늘도 무사히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준서가 학교에 가면 할아버지는 분주해집니다. 피부 질환을 앓고 있는 손주를 위해 쉴 틈 없이 청소를 시작하는데요. 원래 좀 빨아서. 준서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뭐든 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할아버지도 점점 힘에 부치는데요. 그때마다 손자를 잃을 뻔했던 순간을 떠올려 봅니다. 그 기억은 할아버지가 열심히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준서가 그때 참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아주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제 옆에 있었으면 나하고 둘이 그냥 죽었을 거예요. 준서 회생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할아버지 포기하세요. 그 소리에 내가 사실 눈물이 나갖고 내가 내려오지도 못했어요. 거기서. 저는 그때가 제일 가슴이 아팠는데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중환자실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야지 그냥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얼마나 물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랬는데 며칠 있다가 전화 왔는데 준서가 깨어났다 그랬는데 그냥 얼마나 좋은지 제가 바로 쫓아 올라갔죠. 며칠씩 잠도 못 자고 술 먹지도 못하는 술 마시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요. 할아버지는 준서를 위해 다시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준서가 학교에 가면 일거리를 찾아 나서는데요. 요즘처럼 일을 구하기 쉽지 않은 날엔 무작정 폐지를 주우러 거리로 나갑니다. 아침 새벽에 조금 나오면 있고 남들이 또 다들 주워 가셔갖고 없어요. 저도 부지런히 막 다니는데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찾아보면 또 조금씩은 나와 있어서 작은 폐지라도 눈에 띄면 얼른 주워 담습니다.
감당할 수 없이 늘어나는 준서의 치료비를 생각하면 이 일 저 일 가릴 거 없이 무엇이든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4년 전 공사판에서 허리를 다친 후 일하는 건 쉽지 않은데요. 더욱이 준서를 돌보지 않는 시간에 정기적인 일을 구한다는 자체는 더더욱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렇게라도 틈틈이 쉬지 않고 일하지만 손에 쥐어지는 건 늘 빠듯합니다. 한 푼이라도 더 모아 어떻게 해서든 준서를 걷게 하고 싶은 게 할아버지의 소원인데요. 어머니 박스는 이렇게 갖다 버리면 네. 얼마 정도 받으세요? 요새 박스는 거의 금액이 나오질 않아요. 왜요? 이거 한 차 뭐 많이 해봐야 한 2, 3천 원. 근데 이제 갖다가 조금씩 많으니까 한꺼번에 팔면은 한 돈 10만 원 정도 나와요. 뭐 한 달 정도 가까이 계속 많아야 돼요. 그 한 군데다가 쌓아놨다가 나중에 이제 그 전화하면 가지러 와요. 언제 또 입원과 수술이 필요할지 모르는 상황. 할아버지의 어깨는 한없이 무거워집니다. 준서도 이게 지금 수술비도 또 걱정되고 막 이러니까 잠이 안 와요, 잠이. 한숨만 쑥 쉬고 있는 거죠.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 말도 못하죠. 준서 진짜로 다시 그 전에 어렸을 때 같은 모습만 봐주면 진짜 나가 너무 좋을 것 같아. 지금은 준서가 이제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니까 저도 힘들고 또 준서도 본인은 더 힘들 거예요.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마음이 항상 불편해서 죽겠어요. 일을 마친 할아버지는 저녁거리를 사기 위해 마트에 들렀습니다. 오늘은 뭘 사야 되지? 오늘 저녁 메뉴는 콩나물. 준서가 좋아하는 고기를 사고 싶었지만 주머니 사정은 늘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해주고 싶을 때가 있죠. 근데 여유가 없어갖고 어떤 때는 그냥 김치찌개 아니면 콩나물국, 된장찌개 뭐 이런 거 주로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또 잘 먹어요. 또 그게 그런 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집 앞에 쌓인 우편물을 확인하는데요. 할아버지 얼굴엔 걱정이 드리워졌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아휴. 점점 더 깊어지는 한숨. 세금 미납 고지서에 전기 공급을 제한한다는 경고문까지. 점점 불어나는 빚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습니다. 이거를 해결하려면 이제 또 누구한테라도 돈을 빌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서 속이 너무 상해네요. 근데 빌려줄 사람도 없을 것 같고 속상해서 죽겠어요. 매일 쏟아지는 독촉 문자. 이제 더는 기댈 곳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준서를 위해 마음 한구석에 걱정들을 숨겨봅니다. 잘 갔다 왔어?
아이고. 아이고. 혹여라도 준서가 눈치채지는 않을까 준서 앞에선 더욱더 강해지는 할아버지입니다. 아이고. 서둘러 밥상을 차리는 할아버지. 점점 야위어가는 준서의 입맛에 맞을까 걱정뿐인데요. 풍성한 식탁은 아니지만 할아버지가 준서를 위해 만든 최선의 행복입니다. 조금은 단출하지만 준서가 좋아하는 멸치볶음도 꺼냈는데요. 이렇게 함께 밥을 먹는 순간이 기적이란 걸 잘 알고 있기에 할아버지에겐 지금 이 순간 너무도 소중합니다. 준서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내일 뭐 청국장 끓여줄까? 청국장찌개? 김치찌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할아버지가 해줄게. 고마울 때가 많죠. 언제 그렇게 가장 고마워요? 그냥 이것저것 도와줄 때. 뭐 학교 갈 때 내려준다거나, 밥을 차려준다거나 그런 거. 누구보다 할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준서. 수많은 알약들을 손에 담아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참고 삼킵니다. 갈수록 약과 의료용품들은 늘어나지만 할아버지도 준서도 이 어려운 순간들을 꼭 이겨내고 싶습니다. 준서를 제가 진짜로 건강할 때 내가 막 둘러미고 댕기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혼자서 움직여서 휠체어를 탈 수 있다면 제가 건강할 때 그거를 꼭 해주고 싶은 게 내 목적이라 그렇게만 된다면 내가 죽어도 소원이 없죠.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목사님하고 안수 한번 하자. 어렸을 적 친구 따라 교회를 다녔던 준서. 치료가 길어진 만큼 믿음 생활도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말 그동안의 안부로 어색함을 풀어보는데요. 영광을 돌려드리고 다리 못 걸은 지는 중학교 1학년. 1학년 네,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 한 번 넘어졌다가 중학교 들어가면서는 거의 못 걸었어요. 잊어먹지를 안 했어요. 준서가 계속 제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준서가 하나님의 그 모양으로 만들어졌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와 사랑이 있을 거예요. 아멘. 아멘이죠? 아멘. 긴 투병으로 힘들어 지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스며들길 소망해 봅니다. 준서가 하나님의 그런 섭리대로 고침 받았으면 좋겠고 여러 사람들의 좀 도움이 또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육신적으로 제가 오지만 성령의 영이 함께 하셔서 와서 우리 준서의 영이 함께하고 아멘. 우리 그 다음에 또 준서 할아버님의 영도 함께해서 성경을 믿고 의지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사랑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시는 평범하진 않아도 좋으니 신도 사랑하시는 부디 더는 아프지만 않기를. 모든 사랑 언젠가는 새살이 돋고 다시 걸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할아버지는 결코 놓지 않을 것입니다. 준서야, 사랑하는 준서 항상
의지를 갖고 걷는 데는 생각을 꼭 가지면서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할아버지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우리 춘서 끝까지 잘 돌봐줄 테니까 항상 건강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생각만 하면서 살자. 고마워. 사랑해, 준서야. 할아버지 진짜 사랑해. 함께 만들어가는 기적의 현장 7천 미라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로 함께 기적을 만들어주세요. 7천 기도용사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